자, 블라썸 메디 파이널 모의고사 5의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33번부터 바로 좀 들어가 보자. 요거 지문 자체가 어렵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빈칸을 갖다가 주관식으로 만들지 못하고 답안지를 봤을 때 조금 헷갈릴 만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글 자체가 조금 만만해 보이는 것과 답을 선택하는 건 다를 수 있는 문제지. 그러니까 지문이 좀 쉽더라도 뭔가 내가 기준을 안 세워놓으면 좀 헷갈릴 수 있다. 물론 보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정답 보기에 어휘가 좀 어려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주관식으로 답을 쓰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이 연결사부터 찾고 갈 건데, 연결사가 빈칸 문장 포함된데 앞 문장에 but 있고 빈칸 문장 자체에 therefore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 일단은 빈칸 문장 자체에 therefore가 들어가 있으면 요 therefore는 넓게 본다기보다는 좁게 보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 앞 문장 보니까 but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빈칸 문장 포함해서 요 앞 문장까지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 but가 문장 지문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글을 좀 읽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여기서 흐름이 한번 바뀔 수도 있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빈칸 들어간 therefore 들어간 문장을 한번 해석해보면서 타겟팅도 해보자고. 알겠어? 결혼한 커플들은 서로를 닮는데, 따라서 결혼한 커플들은 서로를 닮는데, 왜냐면 빈칸이야. 겁나 쉽잖아, 그치? 그러면은 결혼한 사람들이 왜 닮아 있을까? 요거를 갖다가 빈칸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서 한번 흐름 틀어질 수 있다. 빈칸, therefore가 포함된 빈칸 앞문장이니까 요 문장은 좀 주의해서 보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쭉 내려가 볼게. 일단은 결혼한 사람들이 왜 닮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타겟팅은 된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자고. 알겠습니까? 봐봐. 감정전이라고 할까? 그냥 묻으면 분위기일 수도 있으니까 감정전이라고 할게. 감정 전달인데 via 뭐뭇을 통해서가 되겠지. 얼굴 표정이나 바디랭귀지를 통한 감정적 전달이 너무나 강력하대. 됐어? 그래서 사람들인데 이것을 on a daily basis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놓자. on a daily basis 뭐야?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뭔데? 감정 전이가 되겠지. mood transfer. 요거를 매일 하는 사람들을 말 그대로 literally start to look alike, 닮아가기 시작한대. 그러면 정리 좀 해볼까? 여러분들 첫 문장에서 감정 전이, mood transfer 이렇게 MT라고 써볼까? 요거는 감정 전이를 매일 하게 되면 뭐 한다? 닮아간다. 끝. 감정 전이라는 게 뭔데요? 감정을 전달해 주는 거지. 뭐를 통해서? 얼굴 표정, 표정으로 통하는 거고, 표정으로 대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디 랭귀지를 하면서 뭔가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면은 말 그대로 닮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면 닮는다 이런 말 하잖아, 그렇죠?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됐습니까? 이것이 흐름 따라가 보자. 이것이 테스트 되었는데, 포트레이트는 인물 사진이니까 오랫동안 커플이었던 오랫동안의 커플의 인물 사진으로 증명이 되었대. 그러면 요 감정전이를 하면 닮아간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은데 요 증명을 갖다가 커플 이 사진으로 갖다가 증명을 한 거구나,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 그러면은 계속 가보자. 한 세트의 사진이 was taken, 찍혔는데 on their wedding day, 결혼식 날 찍혔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other set, 다른 세트인데 얘는 25 years later니까 25년 후에 찍혔대. present, 받은 거죠. 그 각각의 인물 사진을 받았어. 이러한 남성들과 여성들의 인물 사진을 받은 거야. 이러한 남성들과 여성들은 결혼한 사람들이겠죠. 됐습니까? 여러 커플들. 이런 것들을 제시받은 인간 과목들 하지 말고 서브젝트 하면 피실험자, 실험 대상자들이지. 요 사람들이 were asked, 요청받았는데 to match them, 그들을 한번 매치시켜보라고. 야, 누구랑 누구랑 짝꿍이게, 이렇게요. on similarity, 그 비슷함에 따라서 비슷함을 척도로 해서 야, 누구랑 누구랑 커플일 것 같아? 여기 남자 사진 10개, 여자 사진 10개 해가지고 누구랑 커플일 것 같아? 한번 맞춰봐 라고 사람들한테 시켜본 거예요. 그렇군. For the set, 세트에 대해서 taken at an older age,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찍었던 사진에 대해서는 그들은, 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대명사 잘 따라가야 돼. had no trouble deciding,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Who was married to whom, 누가 누구한테 결혼했는지, 즉 누구 짝꿍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사진 딱 보면은 이 사람 부인이 이 사람이겠고 이 사람 남편이 이 사람이겠고 이렇게 바로바로 매칭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대로 흐름은 흘러가는데 이 실험 과정상에서의 버트였구나. 그러면 사실상 이 버트는 글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거야, 안 바꾸는 거야? 안 바꾸네요. 그렇죠? But 그러나 for the pictures 사진들에 대해서인데 taken at a younger age 좀 어렸을 때, 즉 올해 그 지내기 전에 어렸을 때 찍은 사진에 보면은 이 대상자들이 flunked 망쳐버린대, 그 일을 망쳐버린대. 즉 좀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 우리가 실험하는 건 계속 그거 아니야. 야, 일로 와봐. 여기 실제 커플들의 사진이 여러 개 있는데 누구랑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고 누구랑 누구랑 커플일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나이가 먹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랑 부부일 것 같습니다. 잘한다 이거야. 그런데 어렸을 때 결혼식 할 때쯤의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 대상자들이 잘 못 맞춘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flunk the task, 그 일을 잘 못한다, 망친다라는 거니까. 잘 매치시키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잘 봐봐. 결혼한 커플들은 닮는데 each other, 서로를 닮는데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본인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최대한 여기 있는 글을 갖다가 붙이려고 해봐야 돼. 왜 닮는 거 같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 왜 닮는 거 같아? 오래되면은 결혼을 하기 시작해서 같은 공간에 살고 같이 있다 보면은 뭐 해? 감정 전이할 거 아니야. 그럼 닮아간다면서. 그럼 이 말을 써야죠. 됐습니까? 얘네들은 왜냐면 부부니까 감정 전이를 할 것이다. 그럼 뭐 한다? 닮는다 이렇게 하죠. 요거를 굳이 본문에서 찾아 쓰자라고 하면은 이 mood transfer라는 게 요게 강력하대. 사람들인데 뭐 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 부부 아니야, 커플 아니야. 증명을 커플로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start to look alike,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첫 줄이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빈칸 들어가는 부분도 왜 닮아가? 감정 전이를 하니까 닮아가죠. 됐습니까? 밑에 조금 더 읽어볼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유사성인데 이게 가장 strongest, 강력하대. 커플들에 대해서 어떤 커플들이냐면 보고했던 커플들, 가장 큰 행복감을 보고했던 거야. 어디에서? 연구에서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해요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공유하는 건데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놀랍게 분명하게 이끈데 한 파트너, 뭐 남편이면 남편, 부인이면 부인한테 to internalize, 내면화시키도록 다른 사람을 내면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편인데 부인의 어떤 모습을 내면화시켜서 뭔가 닮아간다 이런 말이 되겠죠. And vice versa, 마찬가지, 역도 마찬가지. To the point, 어떤 정도까지냐면 anyone can see,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까지. How much, 얼마나 많이 그들이 서로에게 속해 있는지를 볼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내면화시키고 닮아있다는 겁니다. 뭐 하니까? 감정적으로 전이하니까. 됐어? 그러면 요거를 기준을 잡고서 답을 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글은 다 이해해놓고서 막상 답 쓰려니까 헷갈린 거야. 그런 질문 아니었어 이게. 볼까? 자, 보겠습니다. 1번. Their features. 여러분들 feature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잠깐만 정리 한번 하자. 이거 잘 많이 나오니까. feature가 얘가 명사로 쓰면은 모습이나 그러니까 형태 아니면 특징 이런 말을 다 담고 있단 말이야. 됐니? 그 다음에 동사로 쓸 때 얘가 헷갈리는데 타동사야. 타동사로서 얘가 포함하다 이 뜻이야. 어떤 특징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의미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포함하다야. 됐습니까? 이렇게 두 개의 뜻을 좀 적어놓고 그러면은 their features, 그들의 여기는 명사니까 모습이나 특징 정도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들의 특징들이 converge가 수렴한다야. over the years,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렴한다. 부부의 특징이 수렴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수렴한다는 게 모인다는 거니까 이 각각의 특징, 남편의 특징과 부인의 특징이 모여. 그럼 뭐 하겠어? 비슷해지겠죠. 같은 곳으로 모이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뭘로 봐야 돼? 이게 닮아간다, 비슷해진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셨어야 돼요. 됐습니까? 답은 일단 1번이 이렇게 보이고 2번 가볼게.
They pick. 그들은 고른대. 파트너를. Who look like themselves. 그들과 비슷해 보이는 파트너를 고릅니까? 말도 안 되죠. 너 나랑 닮았으니까 뭐 하자? 결혼하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만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거 아니야. 뭐를 통해서? 감정 공유를 통해서요. 되시나요? 그들의 spouses, 배우자지. 그들의 배우자의 가치관이 공유된다. 그들의 것과 헷갈리긴 하지만 가치관이란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감정만 전이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이게 제일 어이없어. 이게 제일 어이없어. 플라스틱 서저리를 한대. 성형수술을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파트너를 담기 위해서 서저리를 한대.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안녕? 5번. 그들은 공유하는데 같은 공간, 같은 집에 있는 같은 공간을 공유합니까? 닮아가는 이유가 감정 전이지 안방을 같이 쓰기 때문이야? 아니지 않아. 그치?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대로 답을 1번으로 가져갑시다. 알겠죠? 잠깐만 칠판 지우고 다시 올게. 자, 36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문제가 쉽지가 않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렵거든. 그러니까 만만한 것 같은데 어렵더라고. 봐봐. 이게 왜 어렵냐면 해석도 조금 까다롭고 논리관계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 보면은 우리가 일단 계속해서 말하는 거지만 지겨워. 쉬운 방향으로 가자는 말을 많이 하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단서보다는 논리적 흐름이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논리적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흐름이란 말이 좀 어려울 텐데 이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좀 각인시켜 줄게요. 봐봐. Within the arena, arena면 경기장이죠. 경기장 내에서. Household consumption. 그러니까 아레나랑 말과 요 뒤에 있는 household consumption이라는 말이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요건 집이잖아. household는 집에 있는 소비의 경기장 내에서 뭔 개소리야.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정의 소비의 그런 영역 내에서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소비가 있을 거 아니야. 물도 쓰고 전기도 쓸 거 아니야. 그런 영역 내에서 이런 말이야. 첫 문장, 첫 구부터 어렵단 말이지 이게. 리서치는 predominantly도 약간 좀 약 오르는 부사거든. 뭔가 도미넌트는 우세한 거 알겠는데 predominantly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아무튼 리서치가 포커스 맞춘대. 어디 집중하는데 다이렉트 직접적인 리바운드 효과에 집중을 한대요. 이게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알아도 뭔 말인지 몰라. 반발 효과인데 뭔 문제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읽을 때 좀 찜찜한 마음이 드는 문장이란 말이야. 계속해 볼까? 소비자들 사이에 있는 그 어떤 리바운드 이펙트에 주목을 한다는 거야. 특히나 뭐에 대한 거냐면 에너지 기기, appliances 기기, 집에 있는 그리고 자동차의 그 연료 효율성에 대해서 특히나 그 소비자들 사이에 이런 반발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주어진 문장 해석이 쉽지가 않구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소비하는 그런 영역 내에서 리서치가 어떤 이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데 소비자들 사이에 있는 효과야. 특히나 뭐에 대한 효과냐면 그 에너지 기기 아니면 그 연료 효율성에 대한 효과래요. 느낌이 잘 오질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 읽을 때 약간 황량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해석을 잘하는 친구야 뭐 잘 읽었을 수도 있지만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however도 있고 밑에 보니까 for example similarly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however는 빨간색으로 for example과 similarly는 요 초록색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 왜냐면 for example과 similarly는 얘는 앞문장과의 흐름이 이어지는 친구들이고 however는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좀 알려주려고 for example similarly는 초록색 그 다음에 however는 이 빨간색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봐봐 A번부터 볼까? 이러한 세이빙스 보는 순간 일단 A는 지워지지. 왜냐면 그러니까 내용은 잘 이해를 못했지만 주어진 문장에 어디 봐서 세이빙이 있냐. 그치? 그러니까 this savings니까 앞에 뭔가 세이빙스가 나와줘야지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최소한 뭐랑은 안 붙어? 제시문과는 붙지 않는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붙지 않는 거, 처음에 제시문과 붙지 않는 보기를 지워버릴 때 아싸리 하고 지우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보기는 얘랑은 붙지 않지만 B나 C 중에 하나랑 붙을 거 아니야. 요걸 염두에 두면 지우면서 그럼 B나 C에 이런 savings라는 언급이 나오겠구나가 생각이 들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B든 C든 얘랑 붙으려면은 그 앞에 단락은 반드시 얘랑 흐름이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여야 되고 마이너스이면 플러스여야겠지.
내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서 인식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란 말이야. 알겠어? 아니 however가 있으면 당연히 앞이랑 뒤랑 다를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랑 안 붙잖아. These savings 때문에. 그러면 얘는 B랑 C랑 붙을 것인데 B나 C나. 그러면 B나 C는 얘랑 흐름이 다르겠다고 생각해야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savings도 있을 것이고. You got it? 됐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자고요. 됐어? B 볼까? 예를 들어서 종종 커다란 에너지 이 세이빙 나오네 여기. 아하. 에너지 절감 같은데 종종 커다란 에너지 절감은 예측된대. 뭐 할 때? 소비자가 바꿀 때 전통적인 백열등 밑에 있지. 백열등을 더욱더 효율적인 소형의 형광등으로 바꿀 때 에너지 절감이 예측이 된대. 맞아? 틀려? 이어져? 몰라요. 왜냐면 그러니까 C를 아직 안 받기도 하지만 얘는 잘 이해 못했거든. 얘도 뭔가 에너지 관련된 얘기 같고 뭔가 소비 관련된 얘기 같은데 이게 예시를 통해서 이게 이어지나? 이런 것들이 예측될 수 있다? 그런가? 이게 예시야?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를 세모로 갈 수밖에 일단은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잘 봐봐. 얘가 얘를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우리가 흐름을 좀 봐야 되니까 연결사가 있으니까 얘의 흐름은 뭐였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굳이 따져봐. 굳이 따지면 플러스가 되지. 왜냐면 커다란 에너지 절감이 예측된다고 하니까. 됐습니까? A 볼까 근데? 이러한 절감은 거의 도달하지 못한대. 그들의 예측된 타겟에 도달하지 못한대. 그게 실험이 보여주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데 빛이 운영하기에 비용이 덜 드는 걸 인식한대. 그러니까 less slow, 덜 철저해 보인대. 뭐에 대해서? 불 끄는 거에 대해서. 아무튼 정확히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 이러한 세이빙스가 거의 뭐 하지 못한다? 타겟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흐름이 여기는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지금 플러스로 봤고 얘를 마이너스로 봤으니까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지. 왜냐면 C를 안 맞잖아. 볼까? similarly는 앞이랑 붙어야 돼. 그러니까 얘랑 붙으려면은 similarly가 플러스일 거고 뭐 얘랑 붙으면 마이너스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했던 거야. 유사하게 연구는 나타내는데 energy savings from efficiency movement, for example. 에너지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똑같이 에너지 세이빙스가 있으니까. 에너지 절감인데 효율성 향상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절감이야. 예를 들어서 더욱더 효율적인 그 뭐 공간 난방 장치 아니면 증가된 수준의 어떤 단열 같은 게 종종 그런 다음에 사용되는데 어렵다 여기. 뭐에 따라서 이런 말이네요. 증가된 히팅 스탠다드에 따라서 사용된대요. 증가된 난방 기준에 따라서 사용이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맛이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풀라했는데 이게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모르겠어요. 잘 봐봐.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A를 다시 보세요. 어떤 절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타겟에 도달하지 못한대. 연구가 보여주는데 소비자들이 그 빛이라는 게 라이트 전구라는 게 운영하는데 덜 비용이 든대.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를 쓸 때는 1시간을 이렇게 쓰면은 10,000원이 나오는데 B라는 전구는 1시간을 쓰면은 5,000원밖에 안 나오면 누가 효율적인 거야? B가 효율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얘로 바꾼 거야.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싸 나 좋은 거, 더 효율적인 거 쓰니까 덜 철저하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이걸 끄는 거에 대해서. 1시간에 10,000원짜리는 칼같이 껐어. 안 쓰면. 근데 야 어차피 효율성 좋으니까 켜놔도 되겠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좀 알아야지 C가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어렵지 문제가. 그러니까 resulting in 결과를 초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의 사용을 초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높은 에너지 소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똑같은 시간만 쓴다면 2배가 절약되는 게 맞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얘로 바꾸니까 소비자 마음이 어차피 효율적이니까 더 펑펑 쓰자 이런 느낌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뭐라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C를 봐봐. 연구가 나타내기를
에너지 절감이라는데 이게 효율성 개선으로부터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 절감은 예를 들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난방하는 그런 장치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이런 게 증가된 난방 기준, 뭔지 알겠어? 지금 난방 기준이 1시간에서 10,000원이었는데 1시간에서 5,000원으로 증가된 거 아니야. 이 효율성이 그 기준에 맞춰서 사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A랑 똑같은 말 하는 건데 이렇게 꼬아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좀 어려웠지만 여기는 어쨌든 간에 절감해도 효율성 좋은 걸 해도 절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펑펑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지금 얘랑 결이 같거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야겠지. 그럼 여러분들 CA로 붙어 있어야겠어? 아니면 AC로 붙어 있어야겠어? 마이너스 길이니까. 당연히 however가 나온 다음에 얘가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은 however 바뀌면 얘랑 반대라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얘부터 하고 however 들어가면 반대해야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돼야지. 둘 다 지금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AC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이 ACB 아니면 BAC일 텐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A는 처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BAC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를 이게 읽고서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특히 C번은 뭔 개소리야 할 수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글을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용까지 이해하면서 논리적 흐름까지 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구나. 이렇게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시. 어려워요. 집에서 소비하는 영역 내에서 집에서 뭔가 세탁기 돌리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영역 내에서 연구가 주로 이런 말이야. 이게 직접적인 반발 효과에 대해 집중한대. 반발 효과가 키워드야, 여기서. 소비자들 사이에 특히 반발 효과가 뭔가 에너지와 관련된 거니까 에너지를 쓰는 기기들, 세탁기,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차에서 그 연료 소비, 연료 효율성 같은 거 그런 거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봐봐. 내가 연비가 10인차를 타다가 연비가 15로 되면 연비가 좋아진 거지. 15km당 1리터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이 차를 탈 때는 연비 10인차를 탈 때는 되게 연비 효율적으로 안전운전하고 방어운전했어. 근데 15인차로 타니까 뭔가 안정감이 드는 거야. 차 자체가 연비가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연비가 좋으니까 기름값이 덜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운전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 요 5km만큼의 차이가 5km만큼의 효율성의 차이가 나의 운전 습관, 나의 방심으로 인해서 이게 상쇄되는 겁니다. 이게 반발 효과야. 됐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1시간에 10,000원짜리를 쓰다가 1시간에 5,000원짜리로 효율성 좋은 거, 효율성이 2배나 좋은 걸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효율성이 좋으니까 얘를 펑펑 써야지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 상쇄시키는 요걸 갖다가 반발 효과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종 커다란 에너지 세이빙, 절감이 예측되어 소비자가 효율성이 안 좋은 백열 전구를 효율성이 좋은 소형의 형광등으로 바꾸면 효율성 뿜뿜하겠지. 그러나 이러한 세이빙은 거의 예측된 타겟에 도달하지 못한대요. 왜? 펑펑 쓰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 그 빛이, 그 형광등이 운영하는데 비용이 덜 든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펑펑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appear, 뭐처럼 보이냐면 덜 철저한 것처럼 보여. 뭐에 대해서? 그거 끄는 거에 대해서 야 꺼서 뭐해 어차피 전기세 별로 안 나와. 끄지 마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더 많이 틀게 돼. 그러니까 고에너지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비슷하게 또 어떤 예시가 있냐면 연구가 보여주는데 에너지 절감이라는 게 효율성 그 향상으로부터 그걸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절감이 예를 들어서 더욱더 효율적인 공간 난방 장치나 증가된 수준의 어떤 단열 같은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종종 사용되는데 뭐에 맞게 사용되냐면 증가된 난방 기준, 즉 증가된 그 효율 더 좋은 그 증가된 난방 기준에 맞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을 땐 적게 쓰다가 맞춰 쓰다가 좀 돈이 생기니까 펑펑 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돈이 없는 거지. 이런 거야. 똑같아. 사실 여기서는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뭐 함으로써? 운영함으로써. 더 따뜻한 집을 운영함으로써요. 똑같거나 더 적은 가격으로요.
그들이 이전에 했던 것보다 지금 에너지 효율이 좋으니까 더 적은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애들이 펑펑 쓰니까 상쇄된다. 이걸 갖다가 반발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논리관계를 좀 보려고 했더니 해석도 만만치가 않았다. 그래서 해석까지 좀 잘 풀어보니까 BAC 이렇게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37번으로 가볼게. 요건 비교적 쉬워요. 근데 앞에 거가 36번이 논리적 흐름에 대한 거였다면 37번은 기능적 단서. 어차피 쉬운 방향은 똑같으니까 기능적 단서, 눈에 보이는 단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좀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모두 듣는데 어떤 말을 듣는데 어떤 말이냐면 같이 노는 가족이 같이 머문다. 뭔 소리야? 몰라. 그래서 가볼까? 이 말에서에 있는 교훈, 어떤 지혜가 뭐냐면 사회적 플레이, 사회적으로 노는 거겠죠. 사회적으로 노는 것이 만든데 어떤 유대감을 누구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그런데 어떤 유대감이냐면 지속적이고 컨시퀀셜 뭐 중요하다 이 정도야.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 타일을 만든다 이 정도 같거든. 됐습니까? 같이 놀면 같이 뭐 유대감이 생긴다 이 정도 아니야? 요건 이해가 돼요. 36번 좀 어렵잖아, 그렇지? 이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A번. In crying out, 뭔가 이렇게 울어 제낄 때, 소리를 크게 낼 때. Danger spotting squirrel. 위험을 감지한 다람쥐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들. 왜냐면 갑자기 다람쥐가 왜 나와, 갑자기? 여기서는 뭔가 사회적 그 결속 이런 걸 말하는데 다람쥐가 왜 뜬금없이 나옵니까? 얘는 틀리지, 이상하지. 아니요. 이러한 wisdom은, B번 봐봐. 이러한 wisdom은, 이러한 지혜는 holds outside the human family circle as well. 좀 쉽지 않네. 근데 이러한 지혜는 어때? 괜찮지, 위에 wisdom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hold의 뜻이 어려운데 hold가 지금 자동사 아니야. 뒤에 outside는 요거 전면구니까 이럴 때는 적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지혜가 적용되는데 인간 가족 그 원 밖에서도 즉 다른 것들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거지. as well 또한. 어때? 나쁘지 않죠. 세모. 왜냐면 왜 세모에 동그라미가 아니라 C를 안 봤으니까 우리가. C번. 새로운 증거가 보여준대. 갑자기 증거가 왜 나와? however가 떡하니 보이네. 좀 더 볼까? That scatters. 이상하지. 여기는 다람쥐 새끼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that scatters를 쓸 수가 당연히 없지요. 그러면 처음에 지워지는 보기는 아싸 지운다라고 하지 말고 지워지는 보기는 다른 지문과 다른 보기가 붙는 거니까 잘 남겨두라고요. 체크하면서.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다람쥐가 나온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야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B번인 걸 확인했으니까 얘를 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게 인간 말고 다른 것에도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그라운드 다람쥐가 그라운드가 그런 거 있죠. 얼룩 다람쥐 이런 건가 봐. 얼룩 다람쥐가 약탈자, 포식자를 봤어. 포식자다. 어디서? 멀리서. In the distance. 멀리에 있는 포식자를 볼 때 그것은 sound an alarm call. 뭔가 알람콜을 내는 거야. 울음소리 같은 걸 내겠죠. 이게 alert 뭔가 이렇게 경계시키는 건데 다른 친구들, 다른 다람쥐들이 to run 도망가도록 for cover, 커버를 위해서 커버가 뭐야? 이렇게 덮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숨을 숨기 위해서 이 도망가도록 alert 해준대요. 이게 risky move래. 이게 위험이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죠. 야, 누구 왔어? 누구 떴다. 야, 피해.라고 하면은 자기 노출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이제 동료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 risky move라고 하는 거지. 어디로 가볼까? 밑으로 가볼까? 그러면 봐봐. that scares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이제? 될 수 있지.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보여준대. 하지만이 왜 나오지? 계속 읽어봅시다. 이러한 다람쥐들이 또한 알람콜을 낸대. 알람 소리를 낸대. 누구를 위해서? 이전에 놀이동물들, 같이 놀았던 친구들을 위해서 내준대. 유전적으로 관련 있지 않은. 어때? 이게 정상 아니야? 뭐야? 좀 이상하긴 한데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맞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야. 위로 올라가 봐. however를 잘 봐야 돼. 울어 제낄 때 위험을 감지한 다람쥐가 throws attention to itself. 그것 스스로한테 주의를 이끈대. 이것이 매일 아마도
attract 또한 이끌겠죠. 약탈자의 주의 또한 이끌겠죠. 됐습니까? 내가 소리를 내면은 야, 뭐라고 할까? 하이에나 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 동료들만 듣는 게 아니라 얘도 들을 거 아니야. 하이에나도. 그치? 과학자들이 used to think 이제 알았다. used to think that 과거에 생각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동물들이 risk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무릅쓴다고 like this 이와 같이 누구만을 위해서 only for kin 친족만을 위해서 그들이 공통된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한테만 친척들 가족들한테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보여주기를 친족 유전적으로 관련 있지 않아도 former playmate한테도 또한 하더라. 아주 아름답게 연결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지. 다 뭐야? B, A, C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37번도 2번이고 36번도 2번인 그런 순서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어서 39번으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수능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39번도 요번에 간접쓰기가 좀 쉬웠어요. 여기 밑 뒤에가 특히 39번이 쉬웠는데 요거 가볍게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단절을 좀 느낄 수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보세요. 시작할 때 여기에 연결사가 있잖아. 왜 이렇게 크냐? 이게 기냐? On the other hand면은 역접이니까 흐름이 뒤집히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사이에 얘가 들어가면 되거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결사를 확인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단절이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논리적 흐름이고 그래도 안 되면 내용 봐야 되고 뭐 이런 흐름 아니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앞부분에 있는 힌트 같은 거를 절대 놓치지 말자는 뉘앙스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라는 힌트를 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지문 내에서 흐름이 바뀌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거기를 잘 캐치해내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되겠지. 봐봐. 한편 만약에 1000명의 운동선수와 1000명의 카우치 포테이토가 이거 자주 쓰는 말인데 카우치가 소파 아니야. 카우치에 딱 앉아가지고 감자칩만 드럽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수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백수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풍자해서 부르는 말이 카우치 포테이토야. 1000명의 운동선수와 1000명의 백수들이 were randomly 그러니까 무작위로 선정되고 포함한 게 여론조사 아니야. 여론조사 된다면 그리고 운동선수 중에 500명 비운동선수 중에 200명이 had knee pain 무릎에 대한 통증을 가지고 있다면 까지가 부사절이네요.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한 증거래. 어떤 증거냐면 길어.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야. 뭐 사이에? 무릎 통증과 참여, 스포츠에 대한 참여 사이에. 됐습니까? 뒤에 레더 뭐지? 이거 오타예요. 안녕, 미안해. 됐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되니 여러분들? 1000명의 선수와 1000명의 백수들, 1000명의 일반인들이 폴된 거야. 선정돼가지고 뭔가 한번 해본 거야. 선거가 아니라 뭔가 여론조사를 해본 거야. 그랬을 때 500명의 운동선수들과 일반인 1000명 중에서는 200명이 무릎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운동을 하는 것과 이 무릎 통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일반인들 중에서는 5분의 1밖에 없는데 무릎 통증이 운동선수들은 지금 거의 2분의 1 아니야. 그러면 운동하는 것과 무릎의 통증이 관련이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용이 길어서 그렇지 어렵진 않거든요. 됐습니까? 보자. 이게 크게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왜냐면 연결사가 있고 하면은 분명히 단절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가볼까? 통계적 유의미성에 관해서 이 말이 어렵지만 쌩까 그냥 크기인데 그룹의 크기 being compared 비교되는 그룹의 크기가 중요하대. 그룹의 크기가 중요하대.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제. 경우를 10명의 운동선수 친구들과 10명의 백수 자식들, 요 자식들, 20명을 한번 생각해보제. 여론조사가 줄 수 있지. 너한테 몇몇 통찰력을. 뭐에 대한 거냐면 knee problems, 무릎 통증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스포츠에 대한 참여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통찰을 줄 수가 있지. 야, 운동선수 10명이랑 일반인 10명, 야, 너네들 무릎 통증 있어 없어? 라고 물어봤을 때 요걸 조사함으로써 연관성 밝힐 수 있지. 그러나 만약에 5명의 운동선수들과 2명의 카우치 포테이토, 백수 일반인들이 니 페인에 대해서 불평해, 즉 니 페인을 앓고 있어. 그렇다면 이것이 좋은 증거인가? 무릎 통증이 운동에 대한 참여와 관련이 있다는 좋은 증거인가? Not really. 그렇지 않아. 지금 다 하고 다 너무 괜찮아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 왜냐면 with such small group size, 그렇게 작은 그룹의 사이즈로는 차이점이 쉽게 차이가 쉽게 could have arisen, 발생할 수 있어. by chance, 우연히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차이, 운동선수가 5명, 일반인이 2명, 이러한 3명의 차이는 이거 우연일 수도 있지. 다른 거에서는 여기가 뭐 한 2명, 여기가 4명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 3명의 차이라는 것은 우연일 수 있다.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with such a large sample size, 커다란 샘플 사이즈인데 여기서 보이는 게 such가 대문짝만하게 크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한 커다란 샘플 사이즈로는, 그러한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러한 얘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앞에 large sample size가 있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 다 지금 10명,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앞에서 such small group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large 그룹이 나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000명의 운동선수들, 1000명의 카우치 포테이토들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이 친구들이 요 on the other hand를 달고 여기에 들어와 줘야 되죠. 됐습니까? 하지만 표본을 1000명씩으로 늘린다면 500명, 200명일 때 요 차이는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가겠지. 읽어볼까 이게? 50% 대 20%의 통계가 could not be 뭐 때문이 아니냐면 어떤 몇몇의 이상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 throwing off the result, 기록을 throwing off, 뭔가 벗어나게 하는, 이상하게 하는 이런 몇몇 특정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런 소수의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을 만한 통계인 거죠. 그게 사실일 수도 있대. 누구한테는? 더 작은 그룹한테. 이런 그룹 할 때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결과가 틀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표본이 많으면 신빙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1000명의 운동선수와 10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10명과 다르게 신빙성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 중간중간에 뭐가 빠진다? 단절이 느껴지는 요 부분을 잘 찾아서 답으로 쓱 넣자. 지금 문제가 수능에 비하면 좀 쉬운 건 사실이야. 근데 이러한 컨셉으로 문제가 2개 중에 하나 나온다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나오는 게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 선생님은 지겹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들 지겨운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또 저 소리야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되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수능장에서도 당연하다는 문제를 풀고 맞출 거 아닙니까? 그죠? 40번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부터 볼게. 요양문 완성. 개인인데 그룹에 있는 개인은 tends to 뭐 하는 빈칸이 뭐 하는 그게 있대? 경향이 있대? A를 하는 경향이 있대.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A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A가 선택하는 건지 다수의 의견을 선택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뭐 이런 거 아니야. 뭐에 관계없이 그 의견이 유효한지 타당한지 윤리적인지 창의적인지 인기가 많은지 친숙한지에 관계없이.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보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거에 포커싱 두고 가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하는지 요 테마를 잘 잡고 있으라고. 알겠습니까? 빈칸처럼. 까보장. 연결사가 있으면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but가 이렇게 있네. 여기도 however가 있네. 글의 흐름이 꺾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가볼게. 솔로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실험이냐면 보여주는 실험이야. 어떤 효과, 영향력을. 동료 압박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대. 동료 압박 영향력? 뭔지 뒤에서 보겠습니다.
대상자인데 실험의 대상자가 was seated 앉았대 테이블에 7명의 다른 사람들과 애쉬 즉 실험하는 실험 주도자죠. 주도자가 요청해서 참가자들한테 to make objective statement 어떤 객관적인 말을 좀 하라고 했어. to the group 그룹에게 comparing 비교하면서 길이를 선의 길이 in a series of images 어떤 일련의 이미지에 있는 선의 길이를 비교해가면서 한번 객관적으로 길이를 말해봐라고 시킨 거야. 별 실험 아니네, 그죠? 그러나 unbeknownst 이런 말이 나오냐? 무시하게 모른다고 할게 그냥. 이게 봐봐. unbeknown이야. 그럼 unbeknown이니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research subject 연구 대상자는 모르게 이런 말이에요. 7명의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research 연구의 assistant 보조원이었대. 그러니까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한 명 빼고는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줄 때 올바른 답을 줄 때 여기가 제일 길고 이게 제일 짧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바른 답을 줄 때 대상자는 need to 역시 그렇게 했대. 역시 A가 제일 길고 B가 제일 짧아요. 이런 식이죠. 똑같은 답을 한 거야. 그리고 with only one or two assistants 한 명이나 두 명의 이 조교가 giving the incorrect answer 더 안 좋은 잘못된 대답을 할 때 대상자의 경향은 역시나 올바르게 대답하는 거야. 알겠다. 7명이 전원이 yes라고 하면은 역시나 yes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한 5명만 yes라고 해. OS. 그 다음에 투노야. 그래도 일단은 yes라고 해. 왜냐하면 다수가 yes였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나 when 3 or more of the assistant 그러니까 3명이 넘는 assistant가 잘못된 답을 줘.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3, 4가 yes고 3, 4가 no 아니야. 지금 삐까삐까 뜨는데? 그죠? 이럴 때는 the subject 요 피실험자 대상자도 acquires 몰라 이거야. 넘어가. 그리고 against his better judgment 그게 더 나은 생각과 against 반대로 주는데 잘못된 대답을 준다는 거야. 오호라. 그러면 이렇게 또이또이 뭔가 삐까삐까 할 때는 역시나 대상자도 역시 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애쉬 컨퍼미티 요 애쉬의 수능 실험은 제공하는데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대요. 그룹 다이나믹스에 대한 거, 그룹 역동성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떻게 이 그룹 멤버들이 프레셔를 줄 수 있는지 서로에게 잘못된 어떤 일치를 만들기 위한 어떤 프레셔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대요. 느낌 오거든.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개인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수가 아닐 때는 틀린 답을 쓸 때 있다는 거야. 되죠? 그러면 바로 갈 수 있을걸? 개인인데 그룹에 있는 개인은 다수의 의견을 뭐 하려고 해? 채택하려고 하겠지. 됐습니까? 뭐에 관계없이 그 의견이 그 정답이 타당한지에 관계없이야 윤리적인 거에 관계없이야 나온 적이 없어요. 일단은요. 그 답이 맞든 틀리든 일단 요걸로 간다는 거야. 3, 4명이 잘못된 답을 했어. 근데 따라간다는 거 아니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답이 맞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아까 나오잖아. 그게 더 좋은 판단에 반대해서 타당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가 하는 게 곧 정답이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당한지 아닌지 상관없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5회차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했는데 따라오면서 지금 반 정도 온 거잖아.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 정말 실전이라는 생각으로 달려들어야 돼. 알겠습니까? 일관된 적용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게 바로 파이널 수업이고 이 기간을 통해서 자신감을 좀 상승시키면서 우리 실전과까지 확실하게 쟁취해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